안녕하세요. 닥터베니 임연빈입니다. 오늘은 갈등은 무엇이고, 갈등에 대한 정의와 조직에서 어떠한 순기능과 또는 역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그 그림과 같이 갈등의 한자를 좀 살펴보면, 뭐,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이렇게 한자로 써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무엇이 칡인지 등나무인지 정말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얽혀 있듯이 일이나 개인의 사정들이 서로 복잡하게 이렇게 뒤얽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등나무이고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이 칡나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섞여 올라가면서 등나무든 칡나무든 한쪽은 좀 이렇게 졸라매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이러한 한자의 어원처럼 서로에게 배치된 견해, 이해 차이로 생기는 충돌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되어지죠. 갈등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가지 이상의 목표, 동기,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고,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의 내부나 집단 간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갈등의 대상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자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개인 스스로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미술관에 가고 싶은데 함께 있는 친구들은 놀이공원을 가자고 한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에서 갈등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에서 바라본다면 같은 팀 내의 팀원 간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서와 부서 간의 다른 정책들로 인하여 집단 간의 갈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갈등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하나의 고정된 정의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갈등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갈등, 즉 서로 대립하고 다툼하는 것이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전통적인 관점을 봤을 때 갈등은 가급적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갈등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겪어야 할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갈등은 최대한 피해야 하나 피해지지 않고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에 대한만 존재한다면 갈등은 생기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5천만 원의 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자동차를 사야 할까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 국산 자동차를 사야 할지, 아니면 자동차 브랜드 밸류와 성능을 감안해서 뭐 독일이나 다른 프랑스 자동차든지 영국 자동차든지 외산 자동차를 사야 할까요? 각기 가진 환경에 따라 좀 조금씩 의사결정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양하게 생길수록 내적 갈등의 수준은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자가 전사 워크샵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딱 지시만 내린 거죠. 처음으로 하는 워크샵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인 경영전략실과 경영지원실은 서로 해당 업무를 맡지 않기 위해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일도 많은데 새로운 일을 떠맡기는 정말 싫겠죠. 이렇듯 갈등은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지지 않는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조직의 성과와 갈등 사이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좀 부재중이거나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조직의 성과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었던 워크숍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영전략실과 경영지원실이 서로 갈등을 회피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두 부서 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영자가 직접 주관 부서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부서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행여 경영자가 주관 부서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완벽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도 아닌데 경영자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라는 핑계와 함께 말이죠. 반대로 극한 갈등 상황에 봉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자신들의 부서가 이를 떠맡지 않기 위해서 상대 부서가 워크샵을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부서, 최고의 부서임을 상대를 이제 추켜 세우기도 하겠죠.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본연의 일들이 훨씬 더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듯 갈등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되면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리더들은 이러한 갈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시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워크샵 행사를 열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워크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 성공적인 워크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바쁘게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적인 자세로 워크샵을 맡아주실 부서가 있으실까요? 지원 부서들은 이 행사를 맡게 되는 주관 부서에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경영진의 기대와 신뢰가 묻어있는 이 멘트 하나로서 각 부서장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자신들의 부서가 하겠다라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적절한 갈등, 긴장감, 경쟁 관계는 분명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등의 정의와 갈등 관리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5가지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갈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